유보나는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한참 내려다봤다.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적혀 있지 않았다. 상자 안에는 권율이 유치원에서 잃어버렸던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분홍색 리본 한쪽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보나는 머리핀을 손바닥 안에 감췄다. 뒤에서 권태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거기서 뭐해? 보나는 상자를 발끝으로 현관 수납장 아래 밀어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택배가 잘못 왔나 봐. 태성은 보나의 굳은 얼굴을 살폈다. 보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셔츠 깃을 바로잡았다. 오늘도 늦어? 마약 사건 취재가 좀 길어질 것 같아. 유리 재우고 기다리지 마. 태성은 보나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다. 그때 방에서 권율이 잠옷 차림으로 달려나왔다. 엄마, 내 머리핀 못 찾았어? 보나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어떤 머리핀? 분홍색 리본. 유치원에서 없어졌다고 했잖아. 엄마가 새로 사줄게. 그거 할머니가 사준 건데. 태성이 유를 안아들었다. 아빠가 더 예쁜 걸로 사줄게. 엄마 출근해야 하니까 얼른 밥 먹자. 보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손안의 머리핀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누군가 킹피셔의 집을 알고 있었다. 임무 수행자인 자신만이 아니라 남편과 딸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보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다. 골목을 돌자마자 상자 밑바닥을 뜯어냈다. 얇은 위치 추적 장치가 테이프 아래에 붙어 있었다. 보나는 곧바로 김봉팔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제 집 주소가 노출됐습니다. 봉팔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리 물건을 가져갔다가 집 앞에 돌려놨어요. 경고입니다. 지금 어디야? 집 근처입니다. 회사로 오지 마. 가족부터 안전한 데로 옮겨. 그러면 저쪽이 제가 겁먹었다는 걸 압니다. 보나야. 봉팔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은 킹피셔가 아니라 엄마로 판단해. 보나는 창문 너머로 식탁에 앉은 태성과 유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보나는 위치 추적 장치를 도로변을 지나가는 화물차 아래 붙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두루미전자 영업 3팀 사무실에는 오현남이 가장 먼저 출근해 있었다. 현남은 자신의 책상 위에 약병과 작은 유리관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다. 고영갑은 흰 장갑을 낀 현남의 손을 유심히 봤다. 첫 출근부터 독극물 전시회야? 비타민입니다. 그걸 믿으라고? 현남이 유리관 하나를 영갑 앞으로 밀었다. 안 믿으시면 드셔보시든가요. 영갑은 유리관을 다시 밀어냈다. 신입이 겁이 없네. 봉태민은 현남의 가방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폭발물은 없지? 독이면 충분한데 왜 시끄러운 걸 씁니까? 기영도가 컴퓨터 너머로 현남을 살폈다. 이력서에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만 나와 있던데. 그전 기록은 왜 비어 있어요? 현남은 영도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해커가 그것도 못 찾으면 실력이 별로인가 보네요. 영도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양해솔이 서류철로 그의 어깨를 눌렀다. 첫날부터 싸우지 마. 팀장님 오시면 다 죽어. 김봉팔은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회의실 문을 열었다. 전부 들어와. 팀원들이 자리에 앉았지만 보나의 자리만 비어 있었다. 봉팔은 벽에 띄운 지도 위에 붉은 표시 3개를 올렸다. 킹피셔의 복귀를 본 사람이 있다. 영갑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저격 지점을 본 겁니까? 얼굴을 봤다고 주장해. 태민이 고개를 저었다. 그 거리에서요? 말이 안 되는데. 영도는 목격자의 신상 자료를 열었다. 이름은 조병길. 신종 마약 유통 조직의 말단 운반책이었다. 경찰의 검거를 피한 뒤 행방이 사라진 상태였다. 이 사람이 킹피셔를 봤다는 걸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자기가 살려면 정보를 내놓겠다고 했어. 지금은 마약 조직이 보호하고 있다. 현남이 처음으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겠죠.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저런 조직이 살려둘 리 없습니다. 봉팔이 현남을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죽이려는 놈들이 있어. 그는 지도 외곽의 산장을 가리켰다. 영업팀 전체 워크숍이 잡힌 거 알지?
예솔이 회의 자료를 넘겼다. 산장 인근으로 예약했습니다. 회사에는 신입사원 환영 워크숍으로 보고됐어요. 놈들의 근거지도 이 인근일 가능성이 높아. 조병기를 확보한다. 죽이러 가는 게 아니야. 반드시 산채로 데리고 온다. 현남이 물었다. 클라이언트입니까? 봉팔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아니야. 그럼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의뢰가 아니라 우리 팀의 생존 문제야. 현남은 서류를 덮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클라이언트가 아닌 대상에게 미팅을 할 수 없어요. 규칙이 무너지면 영업 3팀은 그냥 살인 조직이 됩니다. 영갑이 헛웃음을 흘렸다. 독살 전문가가 원칙을 찾으니까 묘하게 감동적이네. 현남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최소한 누구를 왜 죽이는지는 알아야죠. 봉팔은 잠시 현남을 보다가 보나의 빈자리를 바라봤다. 킹피셔의 가족이 노출됐다. 팀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조병기를 데려간 놈들이 한 짓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놈들이 아니라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고. 문이 열리며 보나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준비됐습니다. 봉팔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넌 빠져. 제 얼굴을 봤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빠져야 해. 정말 제 얼굴을 봤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가족한테 붙어 있어. 보나는 유래 머리핀을 회의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렸으니까요. 봉팔이 보나의 손목을 붙잡았다. 분노에서 움직이는 순간 내가 먼저 보여. 보나는 자신의 손목을 천천히 빼냈다. 그동안 제가 안 보였던 건 지킬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킬 사람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끝냈기 때문입니다. 봉팔은 끝내 보나를 막지 못했다. 대신 모두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조병길 확보가 우선이다. 보나는 단독 행동 금지. 현남은 보나 옆에 붙어. 현남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왜 접니까? 신입이라 아직 어느 편인지 모르겠으니까. 태성은 언론사 편집국에서 마약 유통책 조병길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취재원에게 받은 번호들은 대부분 대포폰이었다. 단 하나 마지막까지 반복적으로 연결된 번호가 있었다. 태성은 이동진에게 번호를 보냈다. 이 번호 조회해봐. 기자가 형사한테 명령하냐? 조병길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통화한 번호야. 경찰 내부에서도 놓친 거면 더 늦기 전에 확인해야 해. 동진은 번호를 조회한 뒤 표정이 굳었다. 두루미전자 법인 명의야. 태성의 손이 멈췄다. 두루미전자? 내 아내 다니는 회사 아니냐? 보나는 가전제품 영업팀이야. 이 사건하고 상관없어. 회사 전체가 가전제품만 파는 건 아니잖아. 태성은 지나치게 빠르게 선을 긋는 자신을 느꼈다. 동진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형수님 의심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해? 엉뚱한 사람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야. 누가 엉뚱한지는 확인해봐야 알지. 동진은 킹피셔의 첫 번째 복귀 현장에서 수거한 탄두 사진을 띄웠다. 킹피셔가 돌아온 날 조병길이 사라졌어. 조병길은 킹피셔를 봤다고 떠들었고 마지막 통화는 두루미전자 법인 전화야. 우연히 3번 겹치면 수사해야 돼. 회사 전화 하나로 보나까지 엮지 마. 형수님 이름은 내가 먼저 꺼냈어. 태성은 더 말하지 못했다. 잠시 뒤 보나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 시각 영업 3팀은 워크숍 버스를 타고 외곽 산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회사 직원처럼 보이기 위해 팀원들은 간식 상자와 단체복까지 준비했다. 예솔은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보나를 바라봤다. 유리는 괜찮대요? 시어머니가 데리고 계세요. 남편분한테는요? 워크숍이라고 했어요. 보나는 태성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다. 다시 걸려는 순간 영도가 보나의 휴대전화를 가볍게 눌렀다. 지금 통화하면 산기지국 기록에 남아요. 보나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현남은 그런 보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바라봤다.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면 이 일을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만두면 과거가 없어집니까? 적어도 새 표적은 안 생기죠. 내가 총을 내려놓는다고 총을 든 사람들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평생 먼저 죽이겠다는 겁니까?
보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당신은 독을 왜 배웠어요? 현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 얘기 묻지 마세요. 나한테는 가족을 포기하라고 해놓고 본인 얘기는 하기 싫어요? 부장님처럼 가족까지 속이며 살지는 않습니다. 보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현남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틀리지 않았다. 산장에 도착한 영업3팀은 평범한 워크숍을 시작했다. 팀원들은 고기를 굽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동시에 영도는 인근 무선 신호를 훑었고 태미는 차량 이동 흔적을 확인했다. 조병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연수원은 산장에서 2km 떨어져 있었다. 영도가 노트북 화면을 확대했다. 연수원 안에 휴대전화 6대가 있습니다. 경비 4명, 조병길로 추정되는 사람 1명. 나머지 하나는 움직임이 없어요. 영갑이 물었다. 시신일 수도 있겠네. 휴대전화가 살아있으니까 사람도 살아있을 거라고 믿어야죠. 태민이 장비 가방을 열었다. 정문 2, 후문 1, 옥상 1. 소리 없이 들어가기는 힘들겠습니다. 보나는 연수원 도면을 살폈다. 나 혼자 정면으로 들어갈게요. 봉팔이 곧바로 막았다. 단독 행동 금지라고 했다. 저를 찾고 있다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시선이 저한테 몰리는 동안 후문으로 들어가세요. 현남이 보나를 쳐다봤다. 얼굴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직접 들어가겠다고요? 거짓말인지 확인해야죠. 진짜라면요? 보나는 장비 가방에서 총이 아닌 작은 칼 하나만 꺼냈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쉽습니다. 왜 말했는지 알아내는 게 어렵죠. 봉팔은 보나에게 위치 추적 이어폰을 건넸다. 5분이다. 응답 없으면 전부 들어간다. 보나는 연수원 정문으로 걸어갔다. 경비 2명이 길을 막았다. 누구십니까? 조병길 씨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보나는 정장을 바로잡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킹피셔가 왔다고 전하세요. 두 남자의 손이 동시에 허리로 향했다. 보나는 먼저 한 사람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빼앗았다.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벽 쪽으로 밀어붙인 뒤 급소를 눌러 움직임을 끊었다. 보나는 총을 쏘지 않았다. 짧은 시간 안에 두 사람을 쓰러뜨린 뒤 무기를 분리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멀리서 목표를 제거하던 저격수의 모습과 달랐다. 상대의 움직임과 시선을 읽으며 필요한 만큼만 제압하는 킹피셔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현남은 외부 감시 화면으로 보나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저격수만이 아니었네. 태민이 웃었다. 킹피셔가 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끝방에서 조병길의 비명이 들렸다. 누군가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고 있었다. 후문으로 진입한 영갑과 태민은 경비를 분산시켰다. 영도가 전력을 끊고 출입문을 잠갔다. 예솔은 외부 차량의 시동 장치를 차단했다. 현남은 보나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의자에 묶인 조병길이 있었다. 그의 앞에는 마스크를 쓴 남자가 주사기를 들고 서 있었다. 남자는 보나를 알아보자 주사기를 조병길의 목에 겨눴다. 한 발만 더 오면 이놈 죽어. 보나는 멈췄다. 살려둘 생각도 없었잖아. 킹피셔 얼굴을 봤다는 놈이야. 경찰도 찾고 기자도 찾고 너희도 찾지. 누가 시켰어? 남자는 웃으며 조병길의 목을 눌렀다. 내가 미팅한 사람들 가족 중에 널 찾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보나의 눈빛이 달라졌다. 내 가족에게 손 뗀 사람이 너야? 분홍색 머리핀 예쁘더라. 보나는 더 묻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남자의 손등을 스쳤고 주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남자가 무기를 꺼내기도 전에 보나는 그의 팔을 뒤로 꺾었다. 이 자식들이 선을 넘었네. 평소 가족 앞에서 웃던 얼굴은 사라져 있었다. 누가 우리 집을 알려줬어?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오래전에 넘었어. 보나가 힘을 더 주려던 순간 현남이 바닥에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이 약 근육이완제가 아닙니다. 현남은 주사기 안의 액체를 살폈다. 신경독이에요. 해독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몇 분 안에 호흡이 멎습니다. 보나가 남자를 벽에 밀어붙였다.
해독제 어디 있어? 없어. 현남은 남자의 동공과 손끝을 살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도 소량에 노출됐어요. 해독제를 준비하지 않았을 리 없어요. 현남은 남자의 옷 안쪽에서 작은 앰플을 찾아냈다. 그리고 조병길에게 투여했다. 조병길은 가까스로 호흡을 되찾았다. 현남이 보나를 바라봤다. 죽이면 얼굴을 봤는지 확인 못합니다. 보나는 남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 사람은 제 딸에게 접근했어요. 그래도 클라이언트가 아닙니다. 규칙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 규칙 때문에 우리가 괴물과 다른 겁니다. 보나는 남자의 목을 누르던 손을 천천히 뗐다. 현남은 처음으로 보나에게서 분노보다 더 큰 두려움을 받다. 적을 죽이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가족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영업 3팀이 경비들을 제압한 뒤 조병길을 산장으로 옮겼다. 영갑이 그의 상태를 확인했고 영도는 연수원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를 분석했다. 조병길은 의식을 되찾자 보나를 보고 몸을 움츠렸다. 저 여자입니다. 킹피셔. 봉팔이 물었다. 얼굴을 어디서 봤어? 옥상에서 봤습니다. 보나는 조병길 앞에 앉았다. 거짓말하지 마. 그날 옥상으로 올라온 사람은 없었어. 조병길의 입술이 떨렸다. 사진을 봤어요. 누가 보여줬지? 모릅니다. 전화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 여자가 킹피셔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영도가 조병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메시지는 삭제됐습니다. 복구해 볼게요. 조병길이 보나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놈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찾았어? 당신 남편입니다. 권태성 기자. 보나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그 기자가 마약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킹피셔가 그 사람을 지킨다고도 했고요. 보나는 곧바로 태성에게 전화했다. 신호가 이어졌지만 받지 않았다. 그 시각 태성과 동진은 조병길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외곽 지역에 도착해 있었다. 동진은 차량 안에서 두루미전자 워크숍 명단을 확인했다. 영업 3팀이 오늘 이 근처로 워크숍을 왔어. 태성이 명단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유보나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다. 이건 우연이야. 또 우연이네. 보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해? 태성은 보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내가 직접 확인할게. 두 사람은 영업 3팀이 머무는 산장으로 향했다. 영도는 접근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봉팔에게 알렸다. 경찰 차량입니다. 이동진 경위하고 권태성 기자가 타고 있습니다. 보나는 태성의 이름을 듣는 순간 산장 밖으로 나가려 했다. 봉팔이 앞을 막았다. 나가면 안 돼. 남편이 왔습니다. 지금 내 옷에 피가 묻어 있어. 보나는 소매에 남은 핏자국을 내려다봤다. 예솔이 급히 여벌의 단체복을 건넸다. 갈아입으세요. 조병길은 창고로 옮길게요. 현남은 쓰러진 경비에게서 확보한 약품을 상자에 넣었다. 영갑과 태미는 장비를 숨겼다. 영도는 노트북 화면을 워크숍 일정표로 바꿨다. 태성과 동진이 산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팀원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봉팔이 먼저 웃으며 다가갔다. 경찰이 여긴 무슨 일입니까? 동진은 사원증을 내보였다.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변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영장 있습니까? 태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나를 찾았다. 잠시 후 보나는 주방에서 접시를 들고 나왔다. 여보? 보나는 놀란 척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왔어?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산이라 잘 안 터졌어. 무슨 일인데? 태성은 보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단체복으로 갈아입었지만 보나의 손목에는 지워지지 않은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은 왜 그래? 고기 굽다가 되었어. 태성이 손목을 잡자 보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밀어냈다. 아주 짧은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동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동진은 산장 안을 둘러보다 현남의 구두 끝에 묻은 진흙을 발견했다.
산장 앞 흙은 밝은 황토였지만 현남의 구두에는 폐연수원 주변에 검은 흙이 묻어 있었다. 워크숍 중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현남이 대답했다. 산책했습니다. 단체로요? 봉팔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았다. 우리 직원들 범죄자 취급하지 마십시오. 태성은 보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회사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이야? 보나는 태성의 눈을 바라봤다. 전자제품 파는 회사잖아. 조병길이 사라지기 전에 두루미전자 번호와 통화했어. 그리고 당신 팀이 그 사람이 사라진 지역으로 워크숍을 왔어. 그래서 나를 의심하는 거야?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당신은 걱정할 때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여?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보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유리한테 가. 엄마 기다리실 거야. 나도 일정 끝나면 바로 갈게. 태성은 보나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보나의 손은 차가웠고 손바닥에는 오래된 총기 굳은 살이 선명했다. 결혼 생활 내내 여러 번 잡았던 손이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보는 손처럼 낯설었다. 창고 안에서는 조병길이 입을 막은 채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문 쪽으로 조금씩 밀렸다. 동진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태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워크숍 물품입니다. 동진이 창고 문으로 다가갔다. 보나는 태성의 손을 놓고 동진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문이 열리기 직전 산장 밖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누군가 세워둔 경찰 차량 아래에 불을 붙인 것이었다. 동진과 태성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보나는 창문 너머 숲을 바라봤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나무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다. 놈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영도가 차량 폭발 장치를 확인했다. 우리를 죽이려던 게 아닙니다. 경찰하고 기자를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 보나는 창고 문을 열었다. 조병길이 사라져 있었다. 뒤쪽 창문이 깨져 있었고 의자에는 잘린 밧줄만 남아 있었다. 현남이 산장 뒤편으로 달려갔다. 멀리 조병길을 태운 차량이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차량 뒷좌석에 쓰러져 있던 조병길은 납치범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마지막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권태성이었다. 권 기자님, 저 조병길입니다. 태성은 불타는 차량에서 멀어지며 휴대전화를 귀에 댔다. 지금 어디입니까? 그 여자한테서 도망쳤어요. 무슨 여자요? 킹피셔요. 당신 아내. 태성의 시선이 천천히 산장으로 향했다. 보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서 있었다. 조병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유보나가 킹피셔입니다.